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카푸어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고속버스를 하고 난 이후에 머리에 스팀이 날 정도의 또라이들과 빌런들이 넘쳐납니다. 평일에는 화물차, 주말에는 카푸어들과 카니발 빌런들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경험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고라니 마냥 튀어나오는 카니발, 스타렉스 빌런들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니발 스타렉스는 승차 정원이 6인 이상일 경우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긴 취지는 고속버스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취지로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나들이 문화, 차박 문화가 생겨나다 보니 너도 나도 카니발 끌고 버스 전용 차로에 몽땅 들어오다 보니 버스 전용 차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보통 연휴나 휴가철 명절에 경찰들이 버스 전용 차로 카니발 단속하는 거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실은 뉴스 나올 때만 반짝 잡는 척하고 잡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둡니다. 단속해달라고 신고를 해도 뻔한 대답이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힘들다. 암의 순찰차가 부재 중이라 단속이 어렵다는 경찰들이 변명하기 바쁩니다. 금왔던 G70 경찰차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단속하는 거 보면 엄한 구간에서 단속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승차점과 미달로 타는 카니발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일반 차로, 버스 전용 차로 번갈아 가며 칼치기 하는 카니발, 깜빡이 안 넣고 불쑥 튀어나오는 카니발, 뒤에 고속버스가 붙어오던 말던 90에서 100km로 크루즈 넣고 연비주행하며 알짱대는 카니발, 시도 때도 없이 급브레이크 팍팍 밟는 카니발. 제가 본 카니발 중에 버스 전용 차로에서 가장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카니발 중에서 카라반이던가 캠핑 트레일러 달고 버스 전용 차로에서 저속 운행하는 카니발도 봤습니다. 카라반은 정말 돌아도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종종 쏘카라든가 외제차 가지고 옆에 여자 태우고 버스 전용 차로로 고라니 마냥 칼치기 해오는 카푸어 재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매뉴얼상으로는 좀 잔혹하지만 카니발이던가 일반 승용차들이 고라니 마냥 튀어나오면 브레이크 밟지 말고 속도 붙는 채로 쳐박아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신규 운영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화성교통체험장에서 교수님들이 버스 제동거리 실습까지 시켜주시면서 버스 전용 차도로 껴드는 빌런도 있을 때는 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경찰들하고 보험사들 믿음이 안 가서 붓브레이크 밟습니다. 대부분 경찰들이 버스 전용 차도 위반 사고는 버스가 피해 사고로 종결시켜버리지만 일부 일처리 대충 하려는 경찰들 잘못만 나면 버스 잘못으로 가해 사고로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찰들보다 더 혈압 오르게 만드는 집단이 보험사들인데요. 버스 전용 차도에서 고속버스와 카니발 이외에 다른 승용차가 위반해서 난 사고가 났을지라도 형사적으로는 승용차 운전자 벌점 폭탄과 벌금 폭탄으로 종결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카니발 버스차고는 카니발이 버스보다 차가 작으니 고속도로 위에서는 약자다 보니 카니발의 전용 차도를 족같이 칼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행해야 되며 버스보다 작은 카니발을 보호해야 하는 자세로 운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칼치게 하는 카니발을 못 본 고속버스 잘못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드립을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면 말짱이 전용차로 주행하는 고속버스가 억울하게 과실묻는 사고 진짜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교통법규 다 어지러도 넘는 최고의 빌런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 다른 블랙박스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을 보면 버스 전용 차도를 위반해서 껴든 차가 고속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이 임신한 아내가 탔고 4살짜리 아이가 탄 차를 그렇게 때려박는 게 어딨냐. 아무래도 승용차는 고속버스와 사고가 나면 파급력이 크다 보니 고속도로 위에서는 약자인데 보호를 하고 돌발 상황이 염두에 놓고 운행해야지. 무지성으로 박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났고 임신한 아내와 뱃속에 아이가 다쳤다는 것에 분노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가해자이고 면허가 왜 날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차주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 차 카니발인가 그랬고 사고 당한 고속버스가 프리미엄 고속이었고 개인이 기사 포함 22명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에 용 진탕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이 승용차 차주가 8대2인가 7대3으로 밀어붙였나 그럴 겁니다. 고속도로 버스 정류차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혹은 12인승 이상 승하차에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이 아닌 18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 자동차만 이용 가능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경유하는 광역버스들 속도점 110km로 증속을 시켜주거나 타 고속도로 경유로 노선을 바꿨으면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타는 광역버스들 제한속도 110km에서 70, 80km로 거북이 주행하다 보니 버스 전용차도 유령 정체가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시속 100km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이 광역버스를 추월하려고 칼치기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앞서도 붕어 형님 고속도로 버스 정류차로 무단으로 쓰는 카니발이던가 승용차들 또는 카푸어들한테 욕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그럼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카푸어님 글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카푸어님 얘기는 좀 중립적이지 못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욕을 못하겠습니다. 카푸어님은 보면 약간 얘기가 이해는 하는데 보통은 본인 생각 위주로 적은 것들이 많아요. 본인 생각 위주로. 그래서 뭔가 읽다가도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는 게 좀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 사연을 그동안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님 사연에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하는데요. 고속버스 기사를 고충 알고 있는데 본인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항상 그런 식이야. 뭐 얘기할 때 자기가 뭔가 이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속 터지는 게 있으면 그 사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님이 약간 사고뭉치 기질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예,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빌런들 많죠. 뭐 카니발이야 뭐 고속도로에서 무법자로 유명하니까. 변명하기 바쁘다고 했는데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진짜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많이 없어. 이런 수가 없잖아. 봐봐, 이게 보면 도망갔다는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님도 이 사람들이 어디 단속하는지 모르잖아. 카푸어님. 님이 운전하나 바쁜데 이분들 어디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무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단지 그건 있어. 뭐냐면 고속버스에 이제 그런 단속 시스템이 부실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건 있지만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 도망갔다고. 뭔가 카푸어님 보면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강해. 근데 보면 님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트러블 메이커라는 기질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동조를 못해. 카푸어님 뭔가 얘기해놓고도 욕을 먹는 스타일이야. 욕을. 왜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단속하려고 해도 경찰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변명하기 바쁘다, 도망가기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경찰 직업군 중에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에요. 경찰관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노동강도 세고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곳 소문났어. 레이님 안 그래요? 레이님 전직 경찰관이잖아요. 고속도로 순찰대 가고 싶어 합니까? 경찰관들 중에. 여기 가기 다 싫어하죠. 웬만한 사람 다 싫어할 겁니다. 여기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뭐 진급도 잘 안 되고 일도 좀 위험하고 출퇴근 여건도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여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인력이. 지원은 안 해요, 지원을. 물론 빌런들이 많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카니발. 근데 내가 봤을 땐 좀 그런 게 있어. 뭐냐 하면, 생각해봐. 아까 님이 말한 대로 카니발이 이제 버스 정차장에서 기웃거린다는 거 왜 그럴까? 그게 카니발이 가진 장점이니까 그런 거야. 카니발이. 다른 차는 없지만 카니발이 가진 장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까 님이 말한 대로 님이 말한 대로 있잖아요. 저렇게 뭔가 좀 제한해야 되는 거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제한하면 누가 싫어할까? 자동차 회사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카니발의 최대 장점이 저거잖아요. 버스 전용차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차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큰 장점이 없어지잖아요. 그 누가 싫어할까? 카니발이 그 장점 때문에 차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고속도로 그 버스 전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특장점이란 말이에요. 다른 차는 없는. 그 메리트 때문에 카니발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장점을 없애버리면 누가 싫어할까? 자동차 회사가 싫어합니다. 나는 이게 지금 자동차 회사하고 이 국토부하고 약간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 차를 팔기 위해서. 원래는 버스만 가는 게 맞죠. 버스 정차소는. 근데 왜 저런 7인승 차를 예외도 뒀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7인승 차량 중에 7인 태운 사람 얼마나 있어?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있잖아요. 그 저기선 같은 거 해가지고 진짜 그 카니발 차량에서 7인승, 7인 이상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해가지고 못하면 바로 이제 벌금 때리는. 차라리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카니발을 저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로 안에 사람 몇 명 타는지까지 다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게 문제가 그런 거죠. 차에 썬팅을 해놓으니까 몇 명 타는지 안 보이잖아, 이게. 단순 카메라로 안 보이죠, 저게. 카포님도 아실 거예요. 저기 차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카포 이제 그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운전자 중에 거의 7인 이상 없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7인 이상 태우려면 사람 4명에다가 식구 다 태워야 돼. 다 태워야 됩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툭 까놓고 여러분 생각해봐. 법대로 하면 카니발에 사람을 꽉 태워야 됩니다. 꽉 태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을걸요? 한 번도 없을걸? 카니발 사놓고? 보통 이제 1년, 2년만 태우고 3년은 그냥 뭐 접어가지고 뭐 여행 장비 같은 거 태우겠죠. 많이 태워봐야 4명이야. 여러분 카니발 옆에 타면 3년까지 타본 기억이 있습니까? 잘 없죠? 잘 없을 거야. 보통 2열에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카니발 차는 여러분 아시겠죠? 3열 승차감이 거지 같은 것입니다. 예. 2열은 괜찮은데 3열 때문에 욕먹어요. 카니발이. 우리 3열은 저 트래버스나 타워가 더 좋을 겁니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 차들이 문제가 뭐냐면 펠리쉐이드나 카니발 문제가 뭐냐면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야. 2열하고 3열의 어떤 그런 승차감이 그지예요. 이 3열은 거의 타지 말라고 만든 거야. 그냥 짐칸이에요, 짐칸. 지금 나온 차 카니발도 마찬가지잖아요, 카푸어님. 지금 간 것도. 리무진이 아닌 이상은 일반 카니발은 그냥 3년은 타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냥 짐이에요, 짐. 짐 실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카니발 모는 사람들 중에 3열에 태운 사람 누가 있겠냐고. 툭 까놓고 그것도 장거리에. 장거리 누가 있겠냐고요. 3열 승차감도 안 되는데 멀미 걸리지. 등도 안 좋고. 3열까지 아니 전상이 3열까지도 안 탑니다. 우리나라 그 기흥 세단이 3년을 거의 타지 말라고 만들었어요. 이건 알잖아요, 여러분. 차 SUV 뭐라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잠깐 시내 중 어떻게 타겠지만 고속도로 몇 시간 가잖아요. 몇 시간 못 탑니다. 웬만한 사람은. 등치 있는 사람 못 타요. 저거 고문이야, 고문. 그나마 상계 승차감 좀 타게 만든 게 트래버스하고 타워예요. 아니면 좀 에스컬레이드나 그런 차들. 그 이제 차 이제 리뷰하시는 그 유튜버들도 3년은 깝니다. 예, 우리나라 차. 3년은 그냥 타지 말라고 만들었어, 그냥. 타지 말라고. 탈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카니발 모는 차 대부분 그냥 90% 이상은 3열까지 안 태웠습니다. 안 태, 그러니까 사람은 안 태운 거야. 안 태웠어. 리무진 아닌 이상은 안 태웠어요. 근데 그 중에 리무진 모는 사람 누가 있겠냐? 카니발 리무진. 없겠죠. 그럼 대부분은 그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그 버스 전용차도 이용 조건에 채우지 않은 겁니다. 싹 다 걸리는 거죠. 싹 다 걸리는 거야. 이거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인권 침해 좀 하니. 그게 무슨 인권 침해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인권 침해가 아니라 찔리는 게 많아서 그래. 찔리는 게. 찔리는 게 많아서 그래요. 캥기는 게 많아서 그래요. 캥기는 게. 솔직히 카니발 운전자 중에 양치 떠트는 사람도 있을까? 뭐 저는 안전운전 하는데요. 저는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게 오히려 카니발 운전자를 이미지를 더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 인권 침해, 무슨 인권 침해야. 사람 몇 명 타는지 알면 되잖아. 이게 어떻게 인권 침해입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 몇 명 타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게 왜 인권 침해야? 그게 어떻게 인권 침해입니까? 인권하고 무슨 상관있죠? 그냥 사람 인원수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하는 건데. 그 누구한테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기관에서 보겠다고 하는 건데. 맞잖아요. 왜 쓸데없는데 인권 낭비하냐면 자기들이 찔리는 게 많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워낙에 자기네들이 양심 없는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찔리는 게 많은 거죠. 이게 어떻게 인권 침해야. 자, 이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적외선을 해가지고 적발살이 많아지면 카니발의 메리트가 확 사라지죠. 카니발의 메리트가. 예, 버스 전용차도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확 사라지죠. 그럼 이게 또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준다고. 난 그때 카니발이 왜 많은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카니발이 왜 잘 팔리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족도 별로 없는데. 패밀리카라고 하는데 이제 패밀리도 없잖아, 이제. 우리나라 뭐, 혼인일도 박살나고. 가족도 몇 명 없는데. 맞잖아요. 7인승이 왜 필요하냐고. 솔직히 말해서. 카니발 좋다고요? 글쎄요. 근데 워낙 이미지가 난 K5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K5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야. 카니발에 어떻게 그 버스 용차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나중에 커넥션이 있어, 이게 나름에. 사실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 뭔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카니발 저 차를 어떻게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집어 넣은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요. 쉽게 말해, 저 단속해야 됩니다. 카니발 차량. 단속해야 돼. 애초에 가족도 얼마 없는데. 제가 봤을 땐 자동차 회사하고 이 국토부하고 내가 봤을 땐 커넥션이 있어. 자동차 회사하고. 네, 커넥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역으로. 이 카니발이고 버스 전용차도 이거 특히 없애버리면 카니발 확 줄어들걸요, 아마? 메이트가 확 줄어들걸? 이거 없애버리면.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정말 고생하세요. 저 카니발 운전자분 제발 좀 이미지 좀 더럽히지 마세요. 이미지 좀.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아니 이렇게 하고 카니발 몰고 싶어. 나는 카니발 생각도 안 나는데. 이미지가 이게 적당히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나쁘고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 이게. 어? 근데 이런 차를 굳이 몰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택지도 많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운전자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미지는 점점 떨어집니다. 난 더 웃긴 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사람들 우매하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미지가 바닥인데 차가 팔리는 게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카니발 운전자분 고속도로에서 좀 뻘쭘 그만하세요. 그러다 골로 갑니다. 골로 가.
골로 가요. 사람 목숨 하나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람 목숨 하나예요. 아무튼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포님.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